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2번 나가죠. 자, 12번은 제1류오염물인데 분자량이 139, 지정수량이 50kg라는 거죠. 자, 지정수량이 50kg라는 것은 아연과 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여기 400도씨에서 분해가 시작돼서 600도씨에서 완전 분해한다. 이게 뭐예요? 예, KCl 5포죠. 즉 과염소산 칼륨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화학식 쓰라고 그랬죠. 예, KCl 5포 과염소산 칼륨이죠. 자, 요거의 열분해 반응식 KCl 5포가 열분해하면은 염화칼륨 KCl 생기고 산소가 나오는 거죠. 자, 반응식 완결은요. 여기 반응 전 산소가 4개니까 발생되는 산소는 2몰이 돼야 되겠죠. 자,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중 수납하는 오염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1류오염물이죠. 그래서 제1류오염물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하나는 알칼리, 예, 금속, 과산화물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것이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화기주의, 그 다음에 충격주의, 그 다음에 물기 엄금, 그 다음에 가연물 접촉주의죠. 그 밖의 것은요, 화기주의, 충격주의, 그 다음에 가연물 접촉주의죠. 그래서 여기서 요 과염소산 칼륨은 여기 그 밖의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설에 보시면은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있죠? 이거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꼭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염물 용기 외부의 표시사항이요. 여러분이 화충, 물가공, 이렇게 그 머리 글자 이용하면 쉽게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화는 요건 화기 주의하고요. 화기 엄금이 들어가죠. 충은 요거는 충격주의예요. 충격주의. 물은 물기 엄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가는 가연물 접촉주의죠. 공은 공기 접촉의 엄금. 총 몇 가지예요? 여기 총 6가지 중에 여러분이 골랐으면 돼요. 그래서 요 일류오염물의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화충물가죠. 화충물가. 그 밖의 것은 화충가죠. 그다음에 이류오염물의 금수성 물질, 철분, 금속분, 요 마그네슘은 화기주의에다가 예, 물기 엄금.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죠. 삼류염물의 자연발화성은 화기엄금에다가 공기접촉엄금, 화공. 금수성 물질은 물기엄금. 사류는 인화성 액체니까 전부 다 화기엄금. 오류, 자기반응성, 화기엄금하고 충격주의. 육류는 산화성 액체니까 이건 가연물 접촉주의만 들어가죠. 그래서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특정 옥외 저장 탱크의 요 용접 방법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애눌러판하고 애눌러판의 용접은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뒷면에 재료를 댄 예, 맞대기 용접. 그
그다음에 여기 에눌로판하고 미판하고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요 맞대기 용접이나 아니면 겹치기 용접. 그다음에 여기 옆판하고 여기 에눌로판, 요러면 부분 용입 그룹 용접. 그다음에 옆판에 세로 이음 및 가로 이음 용접. 요거는 완전 용입이죠.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 그래서 여러분이 요 13번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편하죠. 다음은 14번 가죠. 자, 14번은 제6류오염물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1번이 요 질산 HNO3죠. 요거에 분해 반응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 질산이 분해하면 물하고요. 그다음에 요 갈색 증기 NO2, 그다음에 여기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수소가 반응 후에 수소가 2개니까 여기 우선 이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질소가 여기 2개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몰이 들어가야 질소가 같죠. 그러면 산소의 개수가 반응 전이 6개죠. 그럼 여기 하나 있고 4개, 5개. 여기 2분의 1이 돼야 반응 후가 6개가 되는 거죠. 자,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 2니까 2를 곱하면 4, 여기 2, 여기 2에다 2 곱하면 4가 되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고요. 물음 2번은 요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식이죠.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물하고 산소가 발생이 되죠. 수소 2개 서로 같죠. 자, 산소가 여기 2개니까 여기 2분의 1이 돼야 산소 2개가 되는 거죠. 반응 후도. 그래서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 곱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반응식 완결. 다음 물음 3번은 할로겐간 화합물 중 한 가지만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류염물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이죠. 그 다음이 요 할로겐간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과염소산이 HClO4죠. 그 다음에 요 과산화수소가 H2O2, 질산이 HNO3죠. 자, 할로겐간 화합물은 3불화, 불소 3개하고 브롬하고 결합된 거, 3불화 브롬. 그 다음에 5불화 브롬, 그 다음에 5불화 요드. 이렇게 3가지가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그래서 하나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명칭을 쓰는 거죠. 3불화 브롬, 5불화 브롬, 5불화 요드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질산, 육류염물, 산화성 액체 중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분해 반응식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즉 단백질 검출에 이용된다는 거. 또 요 과산화수소에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분해 안정제 있죠? 여기 인산하고 요산. 그 다음에 요 구멍 있는 막에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히드라진하고의 분해 작용한다는 그 반응식.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 이상만 오염물에 해당.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죠. 다음은 15번으로 가죠. 자, 15번은 적지 않은 오염물의 성질에 따른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하고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
자, 여러분, 이 차광성이 있는, 즉, 빛을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수성 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것이 인류 전체, 2류는 없어요. 자, 이 3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그 다음에 이 4류는 특수 인화물만 해당이 되고요. 5류는 전체, 그 다음에 6류 전체죠. 자,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건 이건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인류에 금수성이 뭐가 있어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인류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 다음에 2류에 금수성이 있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를 함유한 것. 그 다음에 3류가 또 금수성이 있죠. 자, 1번에 요 K2O2 과산화 칼륨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K2O2는 요건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죠. 2번에 요 마그네슘도 이류 염물 금수성이죠. 그래서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칼륨, 요거 3류의 금수성이죠.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요거 아세트알데히드죠. 아세트알데히드는 4류에 어디에 들어가요?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니까 4류의 특수인화물,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아세트산, 초산이라는 거죠. CH3COOH. 요건 4류에 어디에 들어가요?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6번 니트로벤젠이죠. 자, 니트로벤젠은 요건 4류에 3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요거 아세톤이죠. 자, 아세톤은 4류에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요 8번은 요거 아닐린이죠. 아닐린도 마찬가지로 4류에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 과산화수소죠, 여기. 자, 과산화수소는 6류 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6류 염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10번은 뭐예요? 오항아린. 요거 2류 염물이죠. 자, 그러면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것은 여기 4번 아세트알데히드, 9번에 요 과산화수소 6류 염물이죠. 자,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거 K2O2,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마그네슘, 칼륨 요 3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하고 요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거, 요건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해설 쪽에 여기 제5류 오염물 중에서요, 요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냉 컨테이너 등에 그 수납을 해야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니트로그리세린 454g이 완전 열분해할 경우에 발생되는 요 기체의 최적은 20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보면 PV는 뭐예요? nRT죠. 그래서 요 n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 요게 바로 몰이죠. 여기에 기체상수 R에다가 절대온도 T를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압력은 몰수의 비례가 되는 거고 부피도 마찬가지로 몰수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요 기체를 물어본 거죠. 발생되는 그 최적. 자, 발생되는 요 기체의 최적은 뭐예요? PM분의 WRT가 되는 거죠. 요거는 1몰당 발생되는 기체의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생성 기체의 몰수를 갖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니트로그리세린이 C가 3개고 H가 5개, 여기에 ONO2가 3개인 것이 바로 니트로그리세린이죠. 요 놈이 열분해하면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물질산,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질소, 여기 산소가 발생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E는 요거 이산화탄소, 물은 H2O죠. 여기 질소, 그 다음에 여기 산소가 되는 거죠. 해서 여기 니트로그리세린 몇 몰이 열분해가 되는, 요거 4몰이에요. 암기를 해야 돼요. 4몰. 자, 요게 4몰이 되면은 우선 질소를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질소가 반응전이 12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6몰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수소죠. 수소도 물에만 있는 거니까 수소가 반응전이 3, 5, 15. 15에다가 60개가 되나요? 자, 수소는 그럼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하죠, 탄소. 탄소가 지금 여기 4, 3, 12, 12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2가 들어가야 탄소가 12개가 되죠. 수소는 여기 5니까 그대로 20개가 되네요. 20개. 그럼 여기 10이 들어가면 수소 2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맞춰줘야 돼요. 자, 산소가 여기 3, 3은 9에다가 4를 곱하면 반응 전이 산소가 36개죠. 자, 그럼 반응 후가 여기 산소가 12 곱하기 2니까 24개. 여기 10개. 그러면 34. 그대로 산소는 1몰이 되겠네요. 그대로 반응식이 완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뭐예요? 반응 후에 생성되는 그 몰수 있죠? 즉 생성 기체의 요 몰수. 요 N은 자, 이산화탄소가 12몰이죠. 물이 10몰.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요 몰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요. 반응하는 열분해하는 물질을 1몰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즉 C3H5O의 NO2 요게 3개. 자, 열분해하면 CO2하고 물하고
질소하고 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를 지금 다 4로 나눠줘야 되겠죠. 요걸 그 반응하는 열분해하는 물질을 1몰로 하면 다 4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4로 나눠주면 3몰이 되죠. 자, 10을 4로 나눠주면 2.5몰이 되죠. 자, 6을 갖다 4로 나눠주면 1.5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을 갖다 4로 나눠주면 0.25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성 기체의 몰수는 반응물질이 1몰일 때 생성 기체의 몰수는 3몰, 25몰, 그 다음에 1.5몰, 그 다음에 0.25몰이죠. 그래서 그 생성 기체의 그 몰수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7.25몰이죠. (25가) 아니고 2.5죠. 2.5. 요거 더하면 3, 4, 7, 7.25몰이 돼요. 자, 그럼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은 생성 기체의 부피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 기체의 부피는 자, P 기압이죠. 몇 기압 기준이에요? 1기압 기준이죠. 자, 분자량. 요 니트로그리세린의 분자량 C가 3개, H가 5개, ONO2가 이게 3개죠. 자, 요거의 분자량, 물리부 웨이트는 자, 탄소 12가 3개죠. 왜 수소 1이 5개 있죠. 그 다음에 요 가로 안에가 산소 16이 3개, 그 다음에 질소가 14가 되는 거죠. 요 놈이 3개가 되는 거죠. 즉 16 곱하기 3 플러스 14 곱하기 1이니까 1은 할 필요 없고 요게 3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자량을 전부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227이 나와요. 그래서 분자량 227을 갖다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W, 열분해하는 니트로그리세린은 454g이죠. 기체상수 0.082,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온도가 지금 200도죠. 여기에다가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 7.25몰을 곱해주면 발생하는 기체의 최적이 얼마가 나오냐? 562.4리터가 나오죠.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요 니트로그리세린 1몰이 완전 열분해할 때 반응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 니트로그리세린 생성되는 1몰이 열분해할 때 발생되는 총 몰수, 요 놈을 갖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갖다 대입을 해서 푸는 거죠. 다음은 17번으로 가죠. 자, 이 17번은 우연물 제조소 등의 보기와 같이 육류연물 갖다 저장할 경우에 지정수량의 배수하고 지정수량의 배수의 합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육류연물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HClO4,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가 H2O2, 질산이 HNO3죠. 요거의 그 지정수량은 전부 다 300kg이죠. 무게예요. 그럼 지금 주어진 보기는 다 리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게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무게는 요 부피에다가
요 비중을 곱하면 무게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 V가 리터일 경우 비중을 곱하면 요 무게는 킬로그램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부피가 세제곱미터이고 여기에 비중을 곱하면 요 무게가 톤이 나온다는 거.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유체 역학 쪽에서는 요 어떤 물질의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요 비중을 곱한 거죠. 그래서 요 부피에다가 요 비중량을 곱하면 바로 무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1번에 요 과염소산 있죠? 자, 과염소산의 무게는 부피가 지금 300리터죠? 자, 비중이 1.76이에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요 부피가 지금 1200리터죠. 곱하기 1.46. 그 다음에 질산이죠. 자, 질산이 600리터. 비중이 1.51이죠. 자, 요거 다 그 계산해서 여러분이 풀면은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그냥 여기 그냥 문제로 풀었네요. 요거 전체를 갖다가 계산해서 더한 값이 무게,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정수량의 배수는 과염수산 300 곱하기 1.76 하면 킬로그램 나오죠. 과산화수소 1200리터에다가 비중 1.46 곱하고 질산도 600리터에다가 비중 1.51 곱하면 무게가 나오죠. 자, 이놈을 지정수량, 육류는 다 300kg죠. 해서 여러분이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냐? 10.62배가 지정수량의 요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 같은 그다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위험물 탱크의 요 내용적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쏙 들어간 탱크예요. 그리고 여기는 타원형이죠. 그래서 타원형 탱크는 4분의 파이 A, B에다가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쏙 들어간 건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L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4m가 요거 A가 되는 거고요. 3m가 B가 되는 거죠. 여기 10m가 L이 되는 거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L1, 쏙 들어간 부분이 L2가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식에다가 4분의 파이에 A가 4m, B가 3m죠. 그 다음에 L이 10m, L1이 2m, L2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97.39 세제곱을 여러분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탱크의 내용적 계산 방법은 요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아마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굳이 뭐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19번 가죠. 자, 경유 12만 리터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 해상 탱크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 자, 그럼 경유 12만 리터. 요거의 지정 수량의 배수를 한번 보죠. 자, 경유는 사류에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이석유류의 지정 수량은 얼마예요? 1000리터죠. 그래서 여기 1000리터로 나눠주면 지정 수량의 배수가 120배가 되죠. 그래서 이 해상 탱크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이면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난이도 1등급에 적용되는 소화 설비는요, 고물상,
예, 고정식 포소화 설비, 그 다음에 물 분무 소화 설비, 그 다음에 그 이동식 이외, 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하고, 예,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고물, 불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 안 잊어먹겠죠.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문제하고 요 풀이 방법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20번 가죠. 자, 20번은 지하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과충전 방지 장치. 여기에다 과충전 방지 장치 하는 방법을 갖다가 두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하 저장 탱크는 이 지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탱크에 얼마만큼 지금 주유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충전 방지 장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이 주입이 될 때는 그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아니면 오염물의 요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